프롤로그.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본 적이 있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밥대, 약대, 물대. 하루가 그 사람의 숨소리로만 채워지는 삶. 저는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간병인일까, 아내일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의무로 변할 때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함께한 세월이 길수록 이별은 더 두렵고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저는 정화입니다. 올해 65. 이것은 남편을 간병하며 제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돌보느라 지쳐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병인이냐, 남편이냐? 사랑이 의무로 변할 때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하루의 시작, 그리고 멈춘 시계.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작아집니다. 누군가를 돌볼수록 내 안의 자리는 조금씩 줄어들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내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화입니다. 올해 65이고요. 남편 노식을 돌본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퇴직하고 여유 좀 누려보자던 그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계는 멈춰버렸어요. 밥대, 약대, 물대. 하루가 칸칸이 나뉘어 돌아갑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삶은 멈춘 것 같습니다. 아침 7시. 먼저 일어나 물을 끓이고 약을 준비합니다. 남편은 오늘도 말이 없어요. 고개를 돌리기도 힘든 그 사람이 가끔 제 눈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안에서 낯선 사람을 봅니다. 한때는 든든했고 때로는 무서웠던 그 사람. 이젠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이니까 해야지. 평생 나를 고생시켰던 사람이라도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간병인일까, 아내일까? 그 사람을 돌보는 동안 저는 제 얼굴을 잊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칼은 엉켜 있고 손톱 사이에는 약 냄새가 배어 있어요. 친구들은 다들 여행 사진을 올리고 같이 노래하던 교회 찬양대는 이젠 저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저는 점점 세상 밖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존심이 셉니다. 밥을 떠먹여주면 내가 애냐 하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못해요. 기저귀를 갈아줄 때면 그 눈동자 속에 부끄러움이 스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끄러움이 제 몫인 줄 알고 괜히 미안해집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요양보호사라도 불러요.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도무지 입 밖으로 이젠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자주 깹니다. 물 달라, 자세 바꿔달라, 이불이 답답하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납니다. 하루에 5번, 6번.
그렇게 새벽이 오고 저는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일까?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이토록 애쓰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 고맙다는 말이 왜 이토록 듣기 어려운 걸까요? 어제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힘 빠진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정화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제 마음에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하나면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의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의무로 시작된 하루는 무겁습니다. 그래도 저는 밥을 짓고 약을 준비하고 그의 몸을 닦습니다. 그게 제 오늘의 일과이자 제 인생의 남은 부분입니다. 가끔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겨울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 햇살 속 먼지들이 천천히 내려앉는 걸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그 먼지가 저 같아서요. 보이지도 기억되지도 않지만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있는 존재.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버티는 거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직은 그 책임이 사랑보다 앞서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똑같습니다.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물을 건네고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도 잘 버텨보자. 이부 사랑과 의무의 경계에서 무너지는 마음. 요즘 들어 이상합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전엔 콧꼬리 소리도 정겹게 들리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 하나에도 숨이 막힙니다. 그 사람은 자고 나는 깨어 있다. 이게 요즘 제 하루의 절반입니다. 밤마다 몇 번씩 깨어 물을 건네고 자세를 바꿔주고 다시 잠들기도 전에 또 불립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인데 낯선 사람 같았어요. 얼굴빛은 푸석하고 눈밑은 파래졌고 머리카락 사이엔 하얀 게 한 움큼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제 진짜 늙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노식은 여전히 말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침묵이 마치 저를 탓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밥을 늦게 내오면 눈으로 시계를 보고 약을 깜빡하면 얼굴이 굳습니다. 그 표정 하나에 저는 괜히 죄인이 됩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프고 저는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늘 미안해야 하는 걸까요? 아픈 사람 앞에 서면 건강한 사람의 피로는 사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제 피로를 삼킵니다. 어제는 밥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죽을 퍼서 건네는데 그 사람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떨어뜨려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고 나서야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눈으로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제야 숟가락을 주워들고 손등에 떨어진 밥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 산소기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의 박동까지 모두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되었을까? 예전엔 작은 일엔 웃을 줄 알았고 실수해도 괜찮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병은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체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랑은 금세 의무가 됩니다. 요즘 저는 매일 사랑과 의무의 경계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여전히 애틋하지만 그 애틋함 뒤엔 묘한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언제쯤 다시 시작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베개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물이라고 부르기 전에 아들은 가끔 전화를 겁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물음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응, 잘 지내. 그건 습관처럼 나옵니다.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아들에게 들키면 왠지 모르게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간병인을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헌신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을 지치게 만든다는 걸. 사랑이 깊을수록 의무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조그만 틈을 만듭니다. 그 틈 속에서 잠시 숨을 쉽니다. 그게 제 유일한 휴식입니다.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다면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제 안의 웃음은 사라진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제가 너무 차가워진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다시 약통을 챙기고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건 사랑이야. 그래, 아직은 사랑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또 하루를 버팁니다. 산부집을 떠난 하루, 그리고 깨달음. 그날 아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통도 죽도 물컵도 다 제자리에 두고 그냥 문을 나섰습니다. 단 한 번도 혼자 외출하지 못했던 지난 1년.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나를 위해 써도 되겠지. 그 말 하나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그 바람조차 오랜만이라 낯설었습니다. 버스가 와도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고 싶었습니다. 누가 저를 모르는 곳,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으로. 창밖으로 스치는 사람들, 가게, 간판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숨을 쉬는 게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의 숨소리에 맞춰 살았어요. 그의 숨이 멈출까봐 제 숨도 쉬지 못한 밤들이 많았습니다. 이제야 제 폐가 제 호흡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튀김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사람들 웃음소리, 오랜만에 세상이 살아 있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오이 무침을 샀어요. 그냥 먹고 싶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죽과 미음뿐이었으니까요. 매운 고추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왠지 그 매운 냄새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잠깐 벤치에 앉아 음식을 먹는데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의 손길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아닌 저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점심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이에 혼자 밥 먹는 게 뭐 어때요? 그 아주머니의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요. 혼자 밥을 먹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늦게 저 자신을 만났을 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노식,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이름 석자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보다 제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정화야, 괜찮니? 제가 제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조금은 괜찮아. 그 대답을 스스로에게 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요?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책방도 들르고 오래된 찻집에도 갔어요. 찻잔을 손에 쥐자 그 온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의 약 대신 오늘은 제 마음을 달래주는 약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려던 하루가 이제는 돌아갈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떠난 게 아니라 잠시 저를 찾으러 나왔던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노식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제가 아침에 덮어준 담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외로웠다는 걸, 그리고 저를 기다렸다는 걸. 저는 천천히 그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그리고 미약하게 떨리는 손, 그 손끝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보다 강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가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이 손이 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조금은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간병인이든 아내든 이 손만은 놓지 말자.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사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다시 만나다. 밤이 깊었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 노식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의 눈가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미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된 사진 속 한 장면처럼 부드럽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간병에 쫓기던 제가 이제는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시간을 내기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라디오를 켜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들이 제 마음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저를 부를 때의 목소리도 전보다 부드럽게 들렸어요. 예전처럼 명령하듯 부르던 말투가 조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다정함이 있었어요. 정화야, 나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후회와 고마움,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게 느꼈을 일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죽을 끓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꼭 기쁜 일만은 아니구나.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이어가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화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같이 밥 먹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밥을 먹자고 말한 게 얼마 만이었을까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느린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밥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저와 함께 식탁에 앉으려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 먹네. 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 웃음 하나로 그동안의 고생이 잠시나마 잊혀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TV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제 손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화야, 나 아직 당신이 좋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요. 아직은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이 식은 줄 알았는데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바람 속에 묻혀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젊은 날의 우리, 서툴고 미안했던 날들,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오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조금은 쉬어가려고요. 당신이 나를 의지하듯 나도 당신의 마음에 기대고 싶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모든 게 전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이 다시 또박또박 움직였어요. 그 소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긴 처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감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다시 시작할 줄은요. 그 밤 우리 집의 시계는 다시 정확히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느꼈어요. 그래,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아내다. 오부 그날의 햇살처럼
잔잔한 안녕.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고 창밖 나무들에는 연한 초록이 돋아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이불을 정리하며 그날의 햇살을 느낍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마치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습니다. 노식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평화롭습니다. 예전처럼 화를 내지도 불평을 하지도 않아요. 그의 눈빛은 잔잔합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며칠 전 그 사람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화야, 나 이제 괜찮아.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편해.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도 덩달아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엔 늘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제가 혼자가 될까봐. 그런데 요즘은 알겠어요. 이별이란 건 꼭 죽음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준비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라는 걸. 저는 매일 그 사람에게 차를 내립니다. 그 사람은 커피 향을 맡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 냄새 좋다. 그 한마디에 저는 웃습니다. 예전엔 당연히 하던 일이었는데 이젠 그 모든 게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저는 그의 손을 닦아주며 말합니다. 당신, 오늘은 하늘이 참 예뻐요. 그 사람은 천천히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그래, 예쁘다. 그 목소리엔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람과 저 서로에게 미안한 일도 채워야 할 일도 다 충분히 했다고.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지만 그 대신 오래된 등불처럼 잔잔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라디오를 켭니다. DJ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흘러나오고 그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이 말이 입안에서 맴돕니다. 내일은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정기 검진이지만 왠지 이번엔 다른 기분이에요. 마치 어떤 이별을 예감하는 듯한 묘한 평온함.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우리의 싸움과 눈물과 웃음이 모두 고마워서요.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노식, 나 이제 당신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그 사람은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햇살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감싸며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당신이 떠나도 괜찮아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당신 안에 나의 모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그 음악이 제 마음을 감싸 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평화구나. 시간은 다시 흘러갑니다. 예전처럼 빠르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람 곁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화롭기를. 그 사람의 손을 잡은 채 햇살 속에 미소 짓습니다. 그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잔잔한 안녕이었습니다.